걸음 소리도 아주 또각또각. 레전드 오셨어. 오늘 특별판인가? 들어오시죠. 아니 저분이 지혜를 드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우 서유숙입니다. 예예예. 요즘 아주 정말 활약이 정말 대단하시죠. 아주 정말 연기하신 지 벌써 32년이 되셨으니까. 그 공포 프로그램 같은 거 뭐 이제 영화 같은 거나 이런 거 할 때 약간 고사 같은 거 지내지 않습니까? 당연 여러분들 이거 안 해요? 저기 이 프로그램 할 때? 저희 안 했어요. 정작 우리는 안 아니 했죠. 영화랑 좀 이분들이 다르죠? 아니에요. 이것도 저 들어올 때 솔직히 마음속으로 여기 조명신, 물신 아까 살짝 기도한 건데.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 지금 귀신을 다루는 프로를 하는데 약간의 그런 의식도 좀 의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요. 뭐 귀신과 왜냐면 친구니까요. 뭐 함께하니 뭐. 공포 영화를 찍다 보면 좀 기이한 현상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있긴 있는데 저는 그 세트는 잘 그런 형상은 없고 이제 작품 분석할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얘기. 책을 읽으니까. 네. 예. 명품 보이스로 또 우리를 또 이 괴담의 세계로 안내해 주시고 여기 한번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접니다. 예, 그래요. 아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팥도 있고. 신혼집에 다락방. 뭐가 좀 세 보인다. 다락방. 실제 겪은 일이죠, 이것도. 평택에 사는 40대 주부예요. 지금은 40대 주부고 김모 씨가 보내주신 공모작입니다. 너무 실감나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글로 읽기로 결정을 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소리가 다르다. 이 이야기는 한참 꿈 같은 시간을 보냈어야 할 우리 부부의 신혼 초 이야기다. 때는 1995년, 내 나이 22살, 남편은 23살, 그리고 우리 사이에는 5개월 된 딸아이가 있었다. 우리 부부는 수중에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경기도 용인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어렵게 신혼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게 됐다. 부엌이 하나 딸린 조그만 단칸방이었다. 그 시절 집들이 그렇듯 이 집에는 다락방이 하나 있었다. 방 한쪽 벽면 허리 높이의 다락문이 있었고 부엌의 윗공간으로 이어졌다. 다락방 끝엔 마당 쪽으로 조그마한 창문이 하나 있었다. 맞아, 딱 옛날 집에 딱 그렇게 돼 있어. 우리 부부는 살림살이를 마련할 돈이 넉넉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의 선배가 운영하는 중고 매장에서 필요한 가구를 싼 값에 장만했다. 이사를 하던 날 그 선배가 집 앞까지 가구를 배달해 주었다. 그런데 선배가 집을 보더니 인상을 확 구기며 뭐야 이 집이야? 하고 물었다. 3일 전에 이 집에 있던 살림 전부가 우리 매장에 들어왔었어. 나이 드신 분들이 아들이 쓰던 거라면서 넘겼거든. 쎄하다. 사연이 있다. 떨떠름해하는 선배에게 남편과 나는 뭐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고 물었지만 선배는 아야 됐다. 뭐 이미 이사 왔는데 말해서 뭐 하겠어. 들어서 좋을 것도 없어. 하고는 입을 다문 채 가버렸다. 공장에서 근무하던 남편은 조금이라도 더 벌자고 신문 배달 일까지 알아본 상태였다. 새벽 3시부터 아침 7시까지 배달을 해야 했기에 우리는 대충 짐 정리를 끝내고 일찍 잠을 청했다. 그날 밤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에 뒤척거리다가 겨우 잠이 들었을 때였다. 몸이 안 움직이네. 왜 이러지? 생각이 든 순간 쓱쓱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뭐지? 그 소리는 다름 아닌 다락방이었다. 몸이 안 움직였기에 눈알만 굴려서 다락방 쪽을 쳐다봤다. 그리고 그때 다락방 쪽 벽에서 검은 사람의 형체가 머리부터 쓱쓱 하는 소리와 함께 조금씩 기어 나오고 있었다.
너무 놀라서 남편을 깨우려 했지만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은 천장에 매달린 채로 내가 누워있는 자리 바로 위까지 기어왔고 고개를 꺾어 나를 내려다본 채 입으로 보이는 부분을 뻥끗대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것이 훅 하고 천장에서 떨어지더니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은 무서움에 몸이 벌벌 떨렸다. 그때서야 그것이 입을 크게 벌리며 반복하는 말이 또렷하게 들렸다. 나도 죽일 거야. 나도 죽일 거야. 내가 죽일 거야. 내가 죽일 거야. 너도 죽일 거야. 내가 죽일 거야. 내가 죽일 거야. 끔찍한 소리로 내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근데 그것이 다시 천장을 기어가 다락방 속으로 사라졌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남편에게 말을 하고 이사를 갔어야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어렵게 들어온 집을 나 혼자 겪었던 비현실적인 일을 이유로 들며 손쉽게 이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치. 근데 그 다음 이상한 일이 생긴 건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다. 친정에 일이 생겨서 딸아이를 데리고 5일 정도 친정에 머물다 집에 돌아온 그날 대문을 들어서는데 우리 집 앞에 누군가가 서성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 했더니 같은 집에 새들어 사는 아주머니였다. 시름 가득한 얼굴로 나를 보자마자 대뜸 이렇게 물어보셨다. 세대, 괜찮아? 예, 뭐가요? 아니 왜 새댁 남편은 자물통을 몇 개씩 걸어 잠그고 일을 간대? 새댁 밖에도 못 나오게.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니 새댁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면 새벽 내내 새댁이 서럽게 울었잖아. 아니 그래서 방 앞에 가서 불러봐도 대답이 없이 울기만 하고 아 내가 부르는 소리 못 들었어? 무슨 소리야? 나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뭐 남편이 자물쇠로 방문을 잠그고 간 것은 맞을 것이다. 내가 딸아이와 친정집에 가 있는 동안 남편이 출근하면 집이 빌 테니까. 그런데 빈집에서 누가 울었다는 건지 너무 무서웠다. 세 번째 일은 기다릴 시간도 없이 바로 일어났다. 바로 다음 날 새벽 남편이 신문 배달을 가고 30분 정도 지났을 때였다. 방의 적막함이 예전보다 찝찝하고 서늘하게 느껴졌지만 내색하지 않고 있었다. 그때 철컥 철컥 방문에 손잡이를 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오, 무서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누구세요? 혹시 자기야? 근데 문 밖은 고요할 뿐 역시 아무 대꾸가 없었다. 그날부터 나는 남편이 없는 이 집이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남편이 신문 배달을 하러 나간 뒤 꼭 새벽 3시 30분만 되면 어김없이 실체 없는 방문객이 찾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추적추적 비가 오던 날이었다. 시계바늘이 정확히 새벽 3시 30분을 가리키고 철컥철컥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이날은 좀 이상했다. 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얼마 나다 말고 멈춘 것이다. 그리고 어디선가
의문의 소리가 들려왔다. 무거운 돌 같은 걸 바닥에 질질 끌고 와서는 멀지 않은 어딘가에 탁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옮기는 소리. 이 소리는 밖으로 나 있는 부엌문 앞 그 자리쯤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다락 창문으로 누가 들어오려는 거야. 안 돼, 안 돼. 부엌문 위쪽으로 나 있는 다락 창문이 생각난 것이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벽돌 같은 것을 질질 끌고 와서 다락 창문 밑에 지금 올려놓는 거야 차고 계속. 쌓고 있었다. 거기 올라가려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덜컹 다락 창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정신없이 일어나 있는 힘껏 서랍장을 밀어 다락문을 다급히 가로막았다. 그 와중에 다락방 안에서는 쓱쓱 하는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치 사람이 배를 바닥에 대고 질질 끄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때 연희야 왜 그래? 문 열어 나야. 밖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밖에 다락 창문으로 누군가 들어왔었다고. 내 말에 남편은 밖을 살펴봤지만 황당하게도 벽돌 같은 곳은 아무것도 없었다. 없어요? 다락방으로 누가 들어온 흔적도 없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고 싶었다. 남편에게 그동안에 이상했던 경험을 털어놓으며 시댁에라도 가 있자고 졸랐다.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어른들은 깜짝 놀라 물어왔다. 왜? 아이고 애미야 니들 둘 다 얼굴이 왜 그래? 우리는 시댁 어른들의 말을 듣고 나서야 서로의 얼굴을 살폈다. 더 놀란 건 남편과 나였다. 둘 다 사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야위었고 거무죽죽한 잿빛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보 아무래도 그 집에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남편도 그래 우리 최대한 빨리 다른 집을 알아보자. 그런데 이야기를 나눈 바로 다음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남편이 마치 딴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안 돼, 안 돼. 냉소에 찬 얼굴로 딸아이와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집에 돌아와서도 한마디조차 붙이지 않았다. 그러길 3, 4일이 지났을 때 나는 정말 너무 서러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짐도 없이 딸아이도 그냥 놔둔 채 집을 나와버렸다. 시어머니께 손녀를 부탁한다는 말만 전한 채 안산에 있는 큰언니 집으로 간 것이다. 근데 정말 이상한 건 그렇게 나왔으면 딸이 걱정이 될 만도 한데 아무런 걱정도 후회도 들지 않은 채로 15일가량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고 있었다. 그럼 이상하다. 깐난쟁이인데 보름을. 그러니까. 뭐야? 근데 16일째 되던 날 또 새벽 3시 30분쯤이었다. 왜? 온몸을 울리는 진동 같은 느낌이 다시 찾아왔다. 남의 집인데? 신혼집에서 느꼈던 그 느낌. 역시나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날 밤처럼 눈알만 굴리면서 방 안을 두리번거리는데 갑자기 발밑에서 쓱쓱 하고 무언가가 내 옆으로 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내 얼굴을 꼭 닮은 여자가 어깨 옆까지 기어와 내가 놔줄 것 같아. 내가 놔줄 것 같아. 절대 너 도망 못 가.
절대 도망 못 가. 그때 언니가 어깨를 세게 때려서 그 끔찍한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제야 정신이 바짝 들었다. 딸아이와 남편이 미치도록 걱정이 되었고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다. 밤새 엉엉 울다가 아침 7시가 넘어가는 걸 보고 시댁에 전화를 걸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놀란 기색도 없이 전화를 받으셨다. 혹시 아이는 잘 있나요? 야, 니들 짰냐? 15일 동안 연락도 없던 애비도 꼭두 새벽부터 전화를 하더니 너도 통 연락도 없다가 이제서야 전화를 하고. 남편은 나를 만나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그동안 뭔가에 홀렸던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본인 역시 어젯밤 이상한 꿈을 꿨다는 얘기를 털어놓았다. 어떤 여자가 네 어깨를 잡고 막무가내로 끌고 가더라. 꿈에서 깨고 얼마나 겁이 났는지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 우리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번 놀라고 말았다. 아들 내가 15일 동안이나 아무 연락이 없자 시어머니가 그 집에 가서 우리 짐을 다 빼왔다는 것이다. 짐을 빼온 바로 다음 날 새벽 우리 부부는 동시에 이상한 꿈을 꾼 것이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또 있어? 시어머니가 짐을 빼서 나오는 길에 동네 구멍가게에서 기이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셨다. 저기 혹시 저 짐 빼오는 집이 저 집이에요? 아유, 그 집에서 사람을 죽여놨는데 모르고 들어갔구먼. 그 집에는 원래 젊은 부부가 살았다고 한다. 우리가 이사를 하기 일주일 전쯤 남편이 일을 나가고 아내 혼자 남아있던 집에 다락 창문으로 강도가 들어 아내가 안 좋은 일을 당했다는 것이다. 사고가 일어났구나. 그 집에서 겪었던 일들은 아직까지도 우리 부부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야, 듣는 내내 이거 팔에 소름이 끼쳐가지고. 진짜 무섭다. 근데 이게 상상된다. 집에 혼자 있을 때 그 공포 있어요. 누가 들어온다는 그 느낌의 공포는 최악이에요. 전혀 예상을 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벽돌을 싸서 다락으로 들어온다는 다락으로 들어온 게 게 생각도 너무 못했어. 무서웠어.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르겠으니까 더 무서웠던 것 그렇지, 같아요. 그렇지. 아니 근데 저기 이게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공감하시는 게 옛날 집들의 어떤 그 구조를 이제 대부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턱턱 놓고 해서 이제 그쪽 이렇게 다락방으로 이제 부엌 난 위쪽에 너무 잘 알아. 금은 나 이런 집에 살았어. 요거죠. 네, 그래서 이분이 보내주셨어요. 그림, 그림하고 맞아요, 맞아요. 요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부엌이 낮고 계단 2개 정도 올라와서 방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부엌이 있고 그 위가 다락이구나. 근데 그래서 이사 갈 때요 어른들이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들어갈 때 짐 제일 먼저 들여놓을 게 소금. 소금을 소금. 그죠? 소금 들어가고. 소금을 네. 먼저 이렇게 들여놓고. 주택의 구조상 우리나라에 이렇게 좀 많이 있는 건가? 아니면 해외에 이렇게 많이 있는 건가요? 아니, 어때요? 그러니까 그 원래는 다락방이 없어요. 다락방이란 말 찾기도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난방이나 취사 같은 게 온돌 구조이기 때문에 온돌이죠, 온돌. 네. 배관이라는 게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2층, 3층 혹은 다락 이렇게 건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추우니까. 네, 오픈이 센데.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가집에는 아예 다락이 없고 기와집 같은 경우는 기와의 모양을 크게 질 때 그런 빈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거를 보통 다락이라 불렀기 때문에 어떤 서양 공포 영화에 나오듯이 어떤 그런 외딴 방 같은 다락 방이 있던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옥의 어떤 특정한 공간. 그래서 그래서 이제 활용을 했구나 일부 분들이. 굳이 얘기하면 다락방보단 다락. 그 말이 좀 적합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집을 고층, 중층으로 많이 짓는 뭐 서구권, 유럽권에서 뭐 다락방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 이런 건 많은 편이죠. 아무래도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잡다한 물건 많이 넣어놓기도 맞아, 하고 맞아. 예. 햇빛이 안 드니까 으스스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높이고, 예. 뭐 이사를 간다 그러면 이사 나간 사람이 뭐 거기다가 넣어놓고 잃어버린 거 맞아. 뭐 이런 게 있기도 깜빡하고. 하고 하니까 공포 영화 같은 데서는 그래서 다락방이 소재로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죠. 신혼집의 다락방 과연 몇 개 촛불이 켜질지 궁금합니다. 자, 우리 어둑신이 여러분들 촛불 켜주세요.
어떻게죠? 자, 지금 뭐 왔더니 올라갈 거 2층까지 갈 것 같은데요? 예. 속도 좋아요. 뭐야? 올라갔어. 서른 자, 넘었죠? 자, 30개 넘었죠? 와, 몇 개야? 나은 개요? 몇 개야? 또 켜졌어. 또. 우와. 뭐야? 감사합니다. 귀신님들 감사합니다. 신혼집의 다락방은 촛불 44개가 야야야야야. 아니 내가 보니까 우리 저기 어둑신이 분들도 귀신에 홀린 것 같아. 내가 왜 놀랐지? 이런 것 같은데. 진짜 이게 완불이 지금 최초로 완불이 나왔어요. 어디 소감 한 말씀 좀 아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제가 들어올 때 귀신들한테 인상이 맞아, 좋은 것 그래. 같아요.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예. 맞아.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아 이번에 하는 뭐 드라마 뭐 영화 다 대박 나겠네요. 뭐야, 진짜. 그러네. 오늘 기운이 좋네. 이렇게 돼서 저 44만 원 보너스까지 해가지고 얼마 받은 거야 이분? 58만 8,888원을 획득하셨습니다. 네. 야.